자, 상담연구 방법론 출제 토픽 10번째입니다. 자, 파트 3의 또 마지막이긴 한데요. 제3의 길, 혼합연구 방법론입니다. 자, 혼합연구 방법론 포인트에서 이제 그 특징들, 유형들을 볼 거고요. 그 유형에서 이제 삼각 측량, 삼각 검증, 뭐 이게 아주 유명한데, 그 삼각 측량의 또 4가지 유형을 노트편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퀴즈는 이제 요 관련된 2문제, 28번, 29번. 요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프리 브리핑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앞쪽 토픽 9에서 양적, 질적 연구 패러다임을 비교를 했죠. 어떤 단어로, 그죠? 이게 절대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 연구 패러다임이 있겠죠. 2가지를 섞은. 그러면 각 패러다임에서 나온 게 방법론인데 이렇게 그럼 순서대로 봐보면 얘를 1번, 양적을 1번하고 질적을 2번, 혼합을 3번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혼합 연구 방법론 요 패러다임을 별도로 안 하고 묶어서 그냥 요거를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욜로 넘어갈 겁니다. 엄청나게 많죠, 토픽이. 요거 끝나면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 토픽이 제가 기억나긴 한 4가지 정도가 되죠. 양적은 뭐 훨씬 많죠. 2배 이상이 될 겁니다, 아마. 순서를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에서 양과 질의 둘의 패러다임, 관점의 특징을 아셨으니까 이걸 섞어 놓은 게 혼합 연구 패러다임이고, 다른 말로 실용주의, 다른 말로 제3의 패러다임, 그리고 그 패러다임에 근거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혼합 연구 방법론이겠죠. 그죠? 요러고 이제 들어가 보죠. 자, 철학적 배경. 이 혼합 연구 방법론에 이거 실용주의 패러다임이라고 그런다 했잖아요. 실용주의야, 실용주의. 실용주의가 뭡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이게 실용주의죠. 유용성이 기준이야. 쓸모 있어? 이 문제 해결하는데 쓸모 있냐? 그러면 오케이야. 그러니까 실용주의는 이분법을 거부합니다. 이거냐 저거냐 아니에요. 둘 다도 되지. 얘기는 다원주의를 추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도구주의. 문제 해결에 다 도구로 봅니다. 또 하나 쓴다 그러면 도구로 본다. 야, 이거 연구하는데 가장 잘 되게 하는 게 뭐야? 그러면 저거 갖다 써. 갖다 써. 도구주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혼합 연구 방법론은 연구 문제 해결에 뭐가 유용해? 그거 갖다 써. 아니면 둘 다 써. 동시에. 이걸 상보적 도구로 결합시킨다. 상호 보충하는 도구, 수단으로서 이 양적, 질적 방법을 결합시킨다. 그럼 다 끝났죠. 그러니까 실용주의 철학은 어떤 거냐? 뭐 금방 나올 겁니다. 철학은 요거다. 요런 얘기입니다. 둘을 양적으로 가면 일반화시키잖아요. 질적으로 가면 깊이 있게 하잖아요. 이 일반화와 넓게, 그러니까 넓고 깊게 이 2가지를 다 안겠다. 요겁니다. 철학은 아셨고, 그러면 이제 혼합 연구를 방법론을 적용하면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통합적 이해. 금방 돼요. 양적 연구를 갖다 쓰니까 일반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질적 연구를 갖다 쓰니까 심층적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더 넓게 일반화, 깊게 심층적. 이게 장점이죠. 2놈 다 갖다 쓰니까. 하당도 제거. 상호 보완적인 양적인 데이터하고 질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쓰니까 어떤 하나만 썼을 때 가질 수 있는 내재적인 편향, 그러니까 치우침, 바이어스, 치우침이죠. 일종의 편견 같은 거 또는 가질 수 있는 결함 이런 거를 다 서로 상쇄,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서로 상쇄. 그래서 연구의 타당도가 훨씬 높아진다. 이 연구가 목적한 바를 타당도가 높다라는 건 연구가 의도했던 거를 정확히 실현한다라는 거죠. 그 자체 내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론의 적용 범위도 아주 명확하다. 그러니까 뭐 아주 깔끔해진다. 연구가 깔끔해요. 이런 느낌입니다. 요것도 외울 것까지는 없죠. 이 특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입니다. 여기에 유연성은 뭔 얘기냐면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다양한 형태는 양적 자료, 질적 자료이지 뭐. 여기에 매우 유연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뜻은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의 가중, 지측 비중이 유연하다는 얘기예요.
양적을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적 자료, 질적 자료를 50대 50으로 갖다 쓴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적을 80, 질적을 20,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를 양적을 10, 질적을 90 고런 데서 유연하다. 연구 목적에 따라 양적이 우세할 수 있고 질적이 우세할 수 있고 동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것이 아니란 얘기지 이거 50대 50이 아니란 뜻은 아니야. 50대 50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유연한 거죠. 가중치 그러면 이 가중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조금 전에 봤던 실용주의입니다. 유용성이죠. 쓸모 있는 게 양적 이 연구에서는 양적 자료가 훨씬 쓸모 있네. 그럼 90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연구 질문, 연구 문제죠. 답하는데 어느 자료가 더 핵심적 정보를 제공하는가? 어느 자료가 더 쓸모 있는가? 이 연구 문제 해결에 그걸 갖다가 많이 쓰겠다. 아니면 동등하게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연성 의미를 이해해 두고요. 그럼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키워드. 미숙련 연구자에게 부족하다. 부족함. 그러니까 뭐 몇 년 연구 안 한 사람들은 왜 둘 다 써야 되거든요. 양적인 기법하고 질적인 기법 모든 양적인 거 기법 능숙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질적 기법 어렵습니다. 이거 실제로 우리가 방법론을 들어가 보면 양적인 것도 방법론 배워보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 근데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미숙련 연구자, 다시 말해 초보 연구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방법이다. 이거 첫 번째 단점이에요. 두 번째, 단일 연구 방법은 질적으로만 하든가 양적으로만 하든가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얘는 둘 다 해야 되니까. 이제 혼합 연구의 주요 디자인, 설계, 연구 설계가 4가지가 있단 말이야. 또 시험에 강하죠. 그럼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둘 다 섞는 겁니다. 어쨌든 혼합 연구니까. 자, 첫 번째가 이게 영어의 번역이 조금 그런데요. explanatory입니다. 여기 explanatory가 설명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시퀀설이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죠. 우리가 계열 뭐 이런 거 할 때 순차, 디자인은 설계, 연구 설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설명적 순차 설계예요. 혹은 이제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어. 둘 다 형용사이라고 보면 순차적 설명 설계. 중요한 말은 순차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설명이란 말은 어쨌든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나왔죠. 설명적 설계. 제가 띄어쓰기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냥 붙였어요. 그런 것도 일부러 있습니다. 양적 연구 이런 것처럼 띄어쓰기 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꽤 있어. 자,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설명적 설계는 설명적으로 한다. 혼합 연구성의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목적에 따른 연구에서 탐색이 있었고 뭐 기술이 있었고 설명이 있었잖아요. 이 설명은 기본적으로는 탐색은 질적인 거였어요. 그죠? 질적. 기억이 나시죠? 질적인 이 기술과 설명은 양적인 거예요. 양적 데이터. 설명은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니까 실험실에서. 그래서 설명적 설계는 둘 다 쓸 건데 뭘 먼저 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뭘 먼저 하냐? 양적 연구를 먼저 실시합니다. 양적. 이게 먼저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설명적 연구가 양적 데이터 중심이다. 탐색적 연구가 질적 데이터 중심이다. 이거 다시 한번 떠올리면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후속으로 질적 연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양적에서 질적으로 가는 거예요. 양적 수치만으로 알 수 없거나 뭐 이런 이유 맥락 이런 걸 보려면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거로 보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적인 게 보완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유연성에서 비중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비중으로 보면 여기는 뭐야? 양적 비중이 높다. 비중이 높음. 대체로 100% 아니요. 100%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좀 어렵고.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설명적 explanatory sequential 디자인을 하면 양적 비중이 높습니다. 더. 오케이. 순서는 양적이 먼저예요. 그리고 보완해야 되겠어. 질적 연구로. 그러니까 비중이 양적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고 양적 자료를 우선 수집 후 분석 후 질적 자료로 보완한다. 뭐 예를 들면 설문조사 이거 양적이죠. 이직 의도 직장을 옮기려는 의도 예측 요인을 파악한 뒤에 그 결과를 심층적으로 설명하기 일부 응답자만 또 설문조사에 응한 일부 응답자만 또 인터뷰할 수도 있다. 뭐 이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고 자 설명적 설계가 뭔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탐색. 조금 전에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탐색은 exploratory죠. 그러니까 뭘 탐색하다. 그러니까 탐색적 순차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순차적 탐색 설계도 할 수 있어요. 탐색이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탐색. 그러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탐색은 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돼요? 질적 연구가 먼저 나오고 먼저예요. 그다음이 양적으로 들어간다. 질적에서 양적이 둘을 완전히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합니까? 그러면 질적 탐구 언제 합니까?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거. 이런 거를 파악하려 할 때 질적 연구를 탐색 연구를 하잖아요. 혼합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여기 이제 있어요. 질적 자료 우선 수집, 질적 자료입니다. 그 후에 양적 자료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직 소진, 이게 우리가 번아웃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번아웃. 막 지쳐 나가 떨어진 거. 소진이라는 개념이 아직 세상에 안 알려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어떤 신입 간호사가 왔어. 간호사 굉장히 힘들잖아요. 특히 응급실 간호사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 이 신입 간호사의 번아웃 익스피리언스, 소진 경험을 심층 면접한 거야. 그럼 이거 질적 자료로 먼저 간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경험이나 개념을 탐색한 거야. 아직 소진이란 말을 몰랐어요. 그래서 대화를 막 해봤더니 막 지치고 계속 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경험을 얘기하는 거 그랬더니 밥맛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 소진이라는 개념을 탐색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 면접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개발하거나 가설 설정 후 설문조사 해볼 수 있다. 질적으로 조금 더 이게 과연 맞을까? 뭐 이런 거 분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기계까지 갈 필요 없고요. 탐색의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죠. 그럼 여기에 비중으로 보면 어떤 비중이 높겠어요? 질적 자료의 비중이 높겠지, 당연히 요거는. 대체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요거 임베디드 디자인인데 이거 번역이 좀 웃겨요. 임베디드 내재적이다. 뭐 내포적이다. 삽입형이다. 내장형이다. 시험 문제 내장형으로 꽤 나왔는데 임베디드 가장 느낌에 보면 이렇게 살짝 끼워 넣는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뭐가 먼저 뭐가 나중이 아니에요. 주가 있고 메인이 있고 보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주 연구와 보조 연구.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주 연구가 질로 가면 보조 연구는 양으로 갈 수 있죠. 맞죠? 그다음에 주 연구가 양으로 가면 보조 연구는 뭘로 가야 돼요? 질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 먼저요, 질이 먼저요가 아니에요. 주 연구가 있고 보조 연구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요 그러니까 비중은 그렇다고 양적, 질적 비중이 동등한 비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 만약에 주 연구가 양적 연구예요. 그럼 주잖아. 그럼 비중이 뭐가 높겠어요? 양적 자료가 연구가 비중이 높겠지. 만약에 주 연구가 질적 연구야. 그럼 질적 연구가 비중이 높겠지. 그러니까 동등한 비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 그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자료 수집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이룰 수 있으나 두 방법의 비중은 불균형하다. 요건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적 설계는 양적인 걸 먼저 하고 양적인 자료의 비중이 높아요, 대체로. 탐색적 설계는 질적인 연구를 먼저 하고 양적인 거를 보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적인 자료의 비중이 높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임베디드 디자인, 내장형, 내재적, 삽입형, 내포적 이 설계는 임베디드 디자인은 주, 보조 이거 떠올려야 돼. 주가 뭐냐에 따라서 양적인 게 많을 수 있고 질적인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불균형하다. 동등한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왜 embedded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양적 연구가 주라고 지금 해놨어요. 임상시험을 한다. 그래서 임상시험 도중 참여자들의 수능도를 이해하기 위해 면담 자료, 면담하는 거, 인터뷰했다. 질적 자료죠. 이게 보조 연구야. 그러니까 요거를 하는 도중에 얘가 메인으로 쭉 가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면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요 자료 데이터에다가 이걸 끼워 넣었다. 임베디드 했다. 끼워 넣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장되어 있다. 컴퓨터 칩이 내장되어 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사이에다 끼워 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는 마지막입니다. 혼합 설계의 마지막. 거의 주인공과 같은 건데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반영이 있었는데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건 트라이앵귤레이션이란 말이에요. 트라이가 이게 세 개잖아요. 트라이앵귤레이션 디자인. 요걸 삼각 측정 이런 말을 써요. 삼각 측정. 그러면 요거를
조금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요 말을 한번 가봐요. 삼각측량이라고도 해요. 측정이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삼각검증이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번역하는 중요하지 않아. 삼각자야, 삼각. 그러면 세계. 야, 세계를 측정하는가? 보통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우리가 뭐 원래 오리지널로 나온 걸로 따지면 뭐 거리, 각도, 높이 뭐 이렇게 세 개가 맞는데 우리 연구 방법론, 특히 연구 방법론에서는 세계라는 뜻이 아니고 복수의 방법을 결합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혼합 연구 방법론이잖아요. 지금 혼합 연구. 그러니까 세 개를 결합해서 보통은 이렇게 오해를 해. 세 개여도 돼. 네 개여도 돼. 다섯 개여도 돼. 두 개여도 돼요. 두 개여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몇 가지를 결합했냐. 한 개 말고 복수의 결합 방법이면 다 삼각 측량, 삼각 측정, 삼각 검증이라고 부른다. 이거 오해하지 말고요. 그러면 트라이앵귤레이션 디자인. 요걸 왜 삼각 측정이라고 하는가는 알았어. 그럼 또 왜 수렴적이라는 말을 쓰냐? 수렴적 병렬이라고도 하는 학자도 있고 동시병렬이라는 하는 수렴이란 말을 이제 만약에 삼각이란 말 안 쓰면 이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시험 문제 요게 제일 많이 나오지만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게 있죠. 앞에와 다르게. 여러분 앞에 인베디드 디자인은 양적과 질적을 메인과 보조로 나눠서 동등할 필요가 없어 비중이. 그러나 얘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자 여기 나와요. 동등한 비중 거의 내추럴입니다. 동등한 비중이고 그리고 순서도 동시입니다. 동시에 수집한다. 그래서 서로 비교한다. 대등합니다. 대등 그러니까 대등하게 놓고 연구 탄도를 높이는 거다. 양과 질을 동시에 수행하는 겁니다. 앞에 거 잠깐 돌아가 보면 여기에 보면 동시 또는 순차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아무리 해도 돼요. 이런 뜻이 들어가 있다면 얘는 동시에 합니다.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동시 수집, 동등 가중치를 두고 동등 비중을 두고 독립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결과를 병합, 양쪽을 똑같은 위상을 대우를 해주면서 서로 하는 거야. 이러면 잘 모르니까 예를 한번 보면 알아요. 학교 폭력 실태를 설문조사했으니까 양적으로 한 거잖아요. 학생 포커스 그룹. 그러니까 몇 사람, 학생 중에 몇 사람을 갖다 놓고 서로 대화하고 인터뷰한 거죠. 얘기를 나눈 겁니다. 질적인 거야. 이거를 동시에 실시해서 설문조사와 면담을 동시에 실시해서 양과 질을 동시에 실시해서 그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게 둘이 일치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 양적으로 접근해보고 질적으로 동시에 이게 중요한 건 동시에 접근하는 거야. 비중도 동등하게 대등하게 놓고 이게 트라이앵귤레이션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해서 비교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서로 수렴하냐 이쪽 양적인 자료의 결과와 질적인 자료가 서로 같네. 그래서 수렴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렴적 설계 이런 말도 씁니다. 노트에서는 뭘 얘기를 할 거냐면 방금 전에 하신 게 삼각 측량, 트라이앵귤레이션이잖아요. 삼각 측량, 측정, 검증 어떻게 번역이 상관없어요. 이렇게 요거는 복수의 결합이잖아요. 여러 가지를 복수의 결합. 그럼 요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자료원, 데이터 소스. 데이터 원천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의 다양한 자료 출처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시간, 다른 시점에 연구하고 다른 공간,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되죠. 같은 주제에 대하여 다른 시기에 인터뷰하는 거야. 시간이 다르게.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이 다른 인터뷰 자료죠. 다른 지역에서 관찰을 한다. 다양한 연령층에서 설문조사한다. 뭐 하나씩만 보는 겁니다. 다른 시기에 그럼 자료의 데이터 소스가 다양한 거란 말이에요. 다양하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요 삼각 측량하는 방법입니다. 자료원 삼각 측량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자료를 본다 이런 뜻이가 되고 두 번째는 연구자 investigator triangulation은 여러 연구자가 참석하는 겁니다. 팀 연구에서 각 연구자가 별도로 연구자가 별도로 그러니까 여러 연구자를 활용하겠다. 앞에 거는 여러 자료를 활용하겠다. 이번 거는 여러 연구자를 활용하겠다. 뭐 당연히 동일한 자료를 독립적으로 연구자 A, B, C한테 다 똑같은 자료 주고 분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보다 세 사람이 분석한 게 훨씬 더 낫죠.
여러 연구자를 활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이론, theory니까, theory triangulation이니까 동일한 자료를 해석을 하는데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같은 현상인데 하나는 페미니즘 이론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하나는 사회학에 나오는 기능주의 이론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론을 활용하겠다. 이걸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이 자료를 그런 방법이 하나 또 있고, 마지막은 방법론적이다. 메소돌로지컬이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건데 동일한 상인데 다양한 방법을 쓰겠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인터뷰라는 방법, 질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질적인 여러 방법 중에 하나. 그다음에 설문조사, 양적인 방법의 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 방법을 쓰겠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얘기하면 삼각 측량 측정 검증은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 자료 활용할게요. 여러 방법을 활용할게요. 여러 이론을 활용할게요. 여러 연구자를 활용할게요. 이때 여러는 2개 이상이죠. 일종의.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진대요? 그러면 바이어스가 줄죠. 편향이 없어질 거고 줄어들 거고, 그럼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질 거다. 이런 관점에서 하는 유형이 4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삼각 측량을 하려면 복수의 방법론을 쓰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쓰는데 말 그대로 방법론적으로 여러 개를 쓸 수도 있고, 여러 이론을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연구자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자료의 원천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도 활용할 수가 있다. 퀴즈 28번입니다. 혼합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겁니다. 연구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의 가중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적 설계에서는 양적 자료가 비중이 높아요. 물론 삼각 측량 검증에서는 2가지 비중이 같죠. 거의 뭐 이럴 수도 있고 한쪽이 높을 수도 있다. 이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과 질적 연구의 심층적 이해를 결합해서 연구의 타동도가 훨씬 높아진다. 맞는 얘기죠. 2가지. 단일 방법론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아니죠. 3번은 무조건 틀렸죠. 이게 단점이야. 절감되는 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증가돼요. 그래서 초보 연구자에게 부적합해.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아. 접근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 완전 반대로 설명한 거예요. 거꾸로 설명한 거야. 28번에 3번입니다. 실용주의 태도죠. 실용주의 패러다임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연구 질문에 따라 최적 방법을 선택한다. 그렇죠. 이분법을 거부합니다. 양이냐 질이냐 이거 나눠라. 아니야. 우린 둘 다 쓸 수도 있고 하나만 써도 오케이. 자, 삼각 검증이 나왔네요. 트라이앵귤레이션이 나왔는데 디자인 단일 방법론의 내재적 편향을 상쇄하고 연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다. 그렇죠. 왜? 삼각 검증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 자료를 쓰고 여러 방법을 쓰고 여러 이론을 쓰고 여러 연구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편향,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연구의 타당도, 신뢰도가 증가할 거다. 당연히 데이터 여러 개를 갖다 쓰니까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자, 혼합 연구에서 그중에서도 탐색적 설계입니다. 그러면 얘는 질적인 거잖아요. 질적인 거에서 양적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비중이 질적인 게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양적 연구 결과를 심층적으로 설명하기에 후속으로, 요거는 설명적 설계죠. 양이 먼저 나오면. 그렇죠? 1번은 설명적 설계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질적 탐구로 시작하여 그 결과를 양적으로 검증. 그렇죠. 질적으로 먼저 시작해야 돼.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건 확실한 거. 추가되고 다른 하나가 보조 역할이 되는 거. 이게 내장형, 임베디드, 내장형 설계, 내재적 설계, 삽입형 설계, 내포적 설계 뭐 많이 쓸 수 있어요. 핵심이.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동등하다. 동시에 수집한다. 이게 바로 삼각 검증 또는 뭐 삼각 측정, 측량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 초기 단계에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먼저 확인한다. 여기 보면 초기에 먼저죠. 변수 간의 인과관계야. 그럼 요거는 양적인 거잖아요. 양적 연구. 이거를 먼저 본다. 그러면 설명적 설계에 가깝죠. 왜냐하면 설명적 설계가 뭘 먼저 시작해요? 양적 연구 결과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연구 초기 단계에서 변수 간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먼저 확인한 다음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이거는 먼저 양적인 걸 먼저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장 가까운 4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건 설명적 설계라고 볼 수 있죠. 5번이.